직원 상처받을까봐 그 정도면 잘한 거예요. 속으로는 불만이 있어요. 피드백 하려면 내가 신경 쓰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생각이 잘 안 나. 기록도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면 잘한 거예요. 잘하기는요, 마음속에 꿍 하다가 회의 시간에 팍 터지죠. 불쾌하게 공격하죠. 그 정도면 잘하고 있어요 했는데 사장이 어느 날 와가지고 김대리 좀 잘하고 있어? 그러면 글쎄요, 뭐 과장급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한마디 해버리죠. 그러면 그게 말이 돌아서 야, 너네 팀장은 지난번에 이렇게 회의 시간을 말하던데,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김대리의 성장을 위해서 이 불편한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근거 없이 질책하면 꼰대 됩니다. 칭찬이든 질책이든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하고 인간적인 배려가 필요합니다. 비즈니스라는 게 뭡니까? 사업을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혹은 조직으로 일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각 사람의 약점이 무력화되고 강점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각 사람은 각자가 자신이 잘하는 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조직이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개인으로서는 약하지만 팀으로 모이면 보다 더 온전해질 수 있고 경쟁력이 있게 만드는 것이 경영의 굉장히 큰 노하우잖아요. 그게 이제 경영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한 개인이 밖에 있을 때에는 한 3 정도의 성과를 내고 그 정도의 역량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회사에 오면 6, 9, 때로는 60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영이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것이 경영자의 언어, 즉 말의 힘이라는 겁니다. 직장인도 회사에 입사하면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열심히 해야지 하는 그 타이밍이 있어요. 그 타이밍이 어느 정도 지나버리고 방치되잖아요. 더 이상 동기부여가 제로에 수렴돼요. 그냥 도태돼 버립니다. 조용히 회사를 다니는 조용한 사직, 콰이어트 퀴팅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경영자라고 한다면 직장인들이 제로에 수렴되는 이 변곡점으로 가기 전에, 자, 이렇게 탁 올라칠 때 뭐 해야 돼요? 피드백 해줘야 됩니다. 직원 관리할 때 피드백을 해주지 않고 시간만 지나간다. 그러면 이 단어를 여러분 오늘부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피드백 부채예요. 피드백 부채입니다. 피드백을 해주지 않는 사원주임 대리 때 안 했다? 그러면요, 나중에 피드백 부채가 쌓여요. 결국은 갑작스러운 저성과자 해고나 핵심 인재의 번아웃이라는 막대한 이자를 쳐서 돌아와요. 저성과자는 조용한 퇴직을 하게 되는 거고, 고성과자는 번아웃 퇴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둘 다 회사로는 안 좋은 겁니다. 국내에서 연간 채용 실패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조사했더니 200조 원이 넘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 중소기업이 그래서 퇴사했어요. 번아웃돼서 퇴사했어요. 다시 뽑아요. 거기에서 오는 사회적 비용이 200조가 넘는다는 겁니다. 부적절한 인재 한 명을 방치하는 비용이 단순히 연봉 몇 배를 넘어서 조직 전체의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지고, 또 훌륭한 인재가 번아웃돼서 퇴사해버리는 거, 엄청난 기회 손실이 나타나는 거죠. 문제는 뭐냐?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와. 한국적 맥락에서 제일 큰 잘못이 뭐냐? 파괴적 공감입니다. 직원 상처받을까봐, 안 그래도 내가 월급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미안한데 상처받을까봐 그 정도면 잘한 거예요. 속으로는 불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지금 당장 피드백하기에는 나도 힘들어. 나도 같이 일하느라고 힘들었어. 피드백 하려면 내가 신경 쓰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생각이 잘 안 나. 기록도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면 잘한 거예요. 이거 대리급 직원은 잘한 거예요. 잘하기는요, 내 속으로 불만이 있으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다가 마음속에 꿍 하다가 어떤 회의 시간에 팍 터지죠. 그냥 불쾌하게 공격하죠. 사장이 어느 날 와가지고 김대리 좀 잘하고 있어? 그러면 글쎄요, 뭐 대리급으로는 괜찮지 모르겠지만 과장급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한마디 해버리죠. 그러면 그게 말이 돌아서 야, 너네 팀장은 너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렇게 회의 시간에 말하던데,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자, 구체적인 겁니다. 한국형 레디컬 캔도어, 있는 그대로의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김대리의 성장을 위해서 이 불편한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근거 없이 질책하면 꼰대 됩니다. 그래서 칭찬이든 질책이든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하고 인간적인 배려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10X의 포인트 첫 번째, 수수평가예요. 수수평가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채용 오류를 저렴하게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잘못된 채용 한 건의 기회비용은 3억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국은 노동 경직성이 무지막지하게 촘촘한 그런 나라예요. 수습 기간 동안에 궤도 수정을 하지 못하면 그거 정년 퇴직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요, 좋기는요, 그 3억이 날아간다니까요. 팀 전체 사기가 저하돼요. 수습 기간 동안에 제대로 궤도 수정을 하지 않고 그 사람 1년, 3년, 5년 지나보세요. 그 사람 때문에 그 팀 전체가 아사리판이 난다고요. 그 해고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습 평가를 자동문으로 여기시면 결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습은요, 패스, 페일 아닙니다. 궤도 수정이에요. 잘하나 보자, 못했네, 퇴사시켜. 아닙니다. 그 사람 수습 탈락시키면 그 사람보다 좋은 사람 뽑기가 쉽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습 기간은 함께 합을 맞춰가는 과정이라고요. 아니, 수소 분자 2개랑 산소 분자 하나가 있으면 만나면 바로 그 물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한 조건 하에서 H2O, 즉 물이 되는 겁니다. H2O 하나 만난다고 바로 다 물이 되는 H2O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수습 기간은 회사와 그 개인이 맞냐 안 맞냐를 보는 걸 뛰어넘어서 화학적 결합을 시도하는 기간입니다. 그거를 궤도 수정이에요. 지금 이대로라면 6개월 뒤에 우리는 어떤 문제를 겪게 될까요? 우리가 바꿔야 될 건 뭘까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대한 역량과 실제 관찰된 행동 사이의 갭을 직원이 스스로 인지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희는 채용할 때 면접을요, 적게 보면 4번, 많이 보면 8번까지도 봅니다. 그렇게 면접 봐서도 12주, 3개월 동안요, 3개월 동안 매주 금요일 날 자기 튜터, 즉 자기 상사하고 1대1 미팅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사는요, 주간 피드백을 인사팀에게 보고하게 돼 있어요.
없어요. 12번의 누적된 워런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워런티에서 12번이 다 있어야 제가 최종 책임자로서 그래요? 알았습니다. 동의합니다. 제가 그렇게 해요.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게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경우에 따라서 수습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단 수습기간 한번 연장했다. 그러면 1회 계약 갱신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자동 정규직 전환이에요. 그건 주의하시길 바라고. 우리나라 노동법은 계약직은 1회 연장까지만 가능해요. 2번까지만 가능한단 말이죠. 투명성을 리더가 줄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친절입니다. 수습기간 중 온보딩 피드백이 선행될 때 그 대화가 정당성을 얻는다는 거예요. 3개월 내내 아무 말 안 하고 있고 그냥 팀장과 사장만 괜찮아?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또 만나서 아닌 것 같은데요? 개인에게는 피드백도 안 하고 그러다가 3개월 남겨놓고 한 일주일 남겨놓고 이거 아닌 것 같아. 3개월 수습기간 종료로 합시다. 그게 친절하지 않은 거죠. 그게 친절하지 않은 거죠. 두 번째, 상식 피드백이에요. 이걸 우리는 마스터 코칭이라고 부르죠. 자, 저와 여러분들 코칭은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코칭은 파트너 코칭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신의 해결책은 당신 안에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파트너 코칭입니다. 이게 이제 부부 상담을 하거나 비즈니스 코칭을 하거나 리더십 코칭을 하거나 이럴 때 저희 실행 컨설턴트도요. 경우에 따라서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임원들 코칭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요. 마스터 코칭 아닙니다. 파트너 코칭입니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잠재된 역량을 끌어올리는 질문을 해주는 것이 파트너 코칭입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그 사람의 성과와 성장을 돕기 위해서 그 일을 내가 다 잘하는 마이스터일 필요는 없다. 이게 우리가 파트너 코칭이에요. 어떤 일, 그 일의 주도권을 이 사람이 스스로 동기부여를 통해서 해야 되는 일일 때 대표적인 예가 가정생활, 자녀교육, 그리고 학습, 그리고 리더십 이런 영역들입니다. 마스터 코칭이라고 하는 것은 연말에 한두 번 만나가지고 너는 B+야. 내가 전문가로서 너를 보니까 이것은 CPM의 정도가 좋지 않아요. 저는 이런 게 킥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의 것은 탈락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직원 경험은 뭐예요? 내가 어느 회사에 입사했는데 그 내가 맡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해서 마에스터로부터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마라. 어깨가 나왔어. 어깨 집어넣어. 이거는 고딕체를 쓰는 게 좋아. 우리는 이거 고객에게 이야기할 때에 했나요? 그랬던가요? 이런 표현 쓰지 않고 했을까요? 했습니까? 이런 체를 쓰는 게 더 좋아요. 라고 수시로 말해주는 겁니다. 이게 직원 경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오늘 후반부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언더백 기업이 훌륭한 인재를 잡아둘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뭐냐? 그 개인 커리어의 성장이에요. 개인 직무 전문성의 성장이 되어진다라는 자기 효능감을 느낄 때에 언더백 기업에서 훌륭한 인재들이 안 떠나간다고요. 물경력 돼버렸다 그러면 떠나가 버립니다. 잡을 수도 없어요. 자기가 더 인생을 열심히 살겠다고 떠나는데 회사가 어떻게 잡습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사랑하는 경영자 여러분, 직원 경험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뭐냐? 마스터 코칭이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느냐? 그 지점입니다. 근데 이게 마스터 코칭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꼰대질이 되니까 문제예요. 1년에 한 번 하는 피드백은 피드백이 아니라 판결입니다. 효과적인 피드백은 사건 직후 바로 즉시 일어나는 스피드 피드백이라는 겁니다. 즉시적으로 일어나요. 자, 세 번째, 이 연봉 협상이에요. 연봉 재계약이죠. 이거는 기대의 불일치에 대한 관리입니다. 사실 우리 연봉은 얼마 받으면 좋습니까? 잠은 얼마나 자면 좋아요? 돈은 얼마나 있으면 좋습니까? 정답은 똑같죠. 조금만 더입니다. 모든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좀 더 직원에 대해서 더 배려해 줬으면 좋겠고 근로 조건은 더 좋아졌으면 좋겠고 유연근무, 재택근무, 탄력근무 더 넓어졌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뭐니 해도 머니를 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직원 입장에서 어때요? 맞아, 우리 회사 돈 없어. 그러니까 내가 참아야지. 그렇게 생각할 턱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사장님이 타고 다니던 차가 생각나고 사장님이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에 옆에 붙어있는 로고가 눈에 들어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돈 없으니까 연봉 못 올려준다. 이 이야기는 안 하는 걸로. 이 이야기는 안 하는 기본 디폴트 값이에요. 그래서 연봉 재계약할 때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느냐? 이 베이스 샐러리, 즉 연봉만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의 예산상 연봉을 못 올려준다. 당연한 거예요. 그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대신 뭐예요? 금전적 보상 외에도 성장의 기회, 워라밸, 심리적 안정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한 대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겁니다. 리더십 인사이트 그 논문에 따르면 이 회사의 보상을 인지를 할 때에 금전적 보상이 한 40% 정도 차지한대요. 그리고 25%가 성장에 대한 보상이래요. 그리고 20%가 환경, 즉 재택, 유연근무, 워라밸 이런 게 한 20% 정도를 보상으로 생각한대요. 그리고 마지막 15%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리더의 인정이나 피드백을 15% 정도로 된대요. 야, 내가 돈 줬으면 돼 하고 나머지를 하나도 안 해준다. 그러면 총 보상에서 40%만 해주는 겁니다. 정말 힘들고 열받고 퇴사하고 싶어도 월급 많이 나오면 계속 다니죠. 그런데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면 금전 보상, 성장 보상, 환경 보상, 심리적 보상 이것을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라고요. 인상률이 우리 경민 대리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리더로서 미안한 마음입니다. 회사의 재무 상황 내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만족스럽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경민 대리가 우리 조직의 핵심 인재니까 연봉 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량권 하에서 1년 동안 다른 영역에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회사의 범위 안에서 돈 없으니까 이 정도로 만족해. 그렇게 말 안 하는 겁니다. 연봉 외에
외에도 뭐 청채공이라든가 뭐 시간 같은 경우 있죠. 연봉을 못 주는데 개인과 갭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주당 40시간이지만은 4시간을 좀 빼준다든지 아니면 재택근무를 좀 뭐 반나절 넣어준다든지 내지는 하루 빼준다든지 이런 것도 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성장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받고 싶은 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해요. 자, 연봉 재계약할 때 이런 대화가 좀 필요하고요. 네 번째는 승진 탈락이에요. 자, 승진 탈락할 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룸이 없으니까 연차 승진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승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경영자의 인사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승진이 뭡니까? 그냥 연차대로 혹은 나이대로 혹은 회사 내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사회적 권력을 깨고 경영자가 권력을 부여하는 방식이 승진이라는 방식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경영자의 인사권이거든요. 그런데 승진을 떨어뜨리면 퇴사해버릴 것 같고 승진 떨어진 거에 대해서 얼굴 붉히면서 돌아다니는 거 나 그 얼굴 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승진을 연차를 역전해서 못 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언더백 기업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퇴사의 가장 강력한 트리거로 작동하는 승진이 자력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관점으로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탈락 통보의 골든타임이 있대요. 발표 후에 진솔한 면담이 필요한 시간이 3일인데 그때 만나서 TO가 없어서 아직 연차가 안 찼잖아. 이렇게 말해버리면 완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개인적으로 저도요. 제가 사실은 입사 6년차 그러니까 5년 만에 과장 승진을 한 거니까 이제 빨리 한 거죠. 지명이 있었어요. 그룹사 본부로부터. 제가 그때 인사팀장이었는데 저희 본부장님이 그룹사에 가가지고 그건 안 된다 라고 얘기해서 그게 저도 모르게 무마가 됐어요. 한 2달 지나서 커피를 마시다가 그분이 제가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실수한 거죠. 그래서 저한테 경민들이 너무 빨리 승진하는 것도 안 좋아. 괜찮지? 그 말을 듣고 제가 빨리 파악이 됐죠. 내가 특진 대상자였는데 빠졌구나. 누가 막았지? 저희 본부장님밖에 없죠. 그런데 제가요 정말로 제 마음속에 사실은 그 특진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같이 가도 되는 건데 제가 30대 초중반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삐져가지고요. 한 2주 정도를 저희 본부장님 눈을 안 마주쳤어요. 제가 이렇게 욕심이 많았습니다. 아니 대리 1년 근무하고 과장 승진한다는 거 그 전반적으로 당시에 저희 사업 본부 분위기도 그렇게 좋지 않고 매출도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현장 책임자도 아니고 본부의 인사팀장이 1년 만에 특진한다. 그 제 성과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거 뭐 본부장 입장으로서는 뭐 권장할 만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언더백 기업에서 중소기업에서 승진에 누락됐다. 그건 그냥 퇴사예요. 그냥 퇴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이해해 줘요. 그러면 연차대로 승진해야 되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대화해야 돼요. 실패가 아니라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그 대화가 있어야 돼요.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더 가까이 가서 무엇을 채우면 다음에는 가능한 건지에 대한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경민들이 이번 심사에서는 선정되지 않았어요. 실망스럽겠지만 그 이유를 좀 설명해주고 싶은데 들을 수 있어요? 얘기해야 돼. 실무 역량은 경민대리가 팀 내에 최고예요. 그런데 그 다음 직급에서 필요로 하는 과장 되면 갈등 조율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아직은 좀 1년 정도 좀 기회를 주자 이런 의견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민대리가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그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노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 동안에 내년 상반기 동안에 혹은 앞으로 3개월 동안에 이 역량이 좀 증명될 수 있도록 한번 좀 해볼 수 있겠어요. 내가 도와줄게요. 이런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대화가 있어야 돼요. 가능한 승진자 발표하기 전에 알잖아요. 알죠. 발표하기 전에 미리 만나서 앞으로 6개월 동안 한번 해봅시다. 조건부라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대화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승진 역전 연차 역전 승진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경영자의 인사권이 파워를 갖는다고요. 경영자가 뭐 한마디 하면 그게 말이 먹어진다고요. 한번 해봅시다. 따라오고 한번 좀 OKR로 3개월 단위로 도전적으로 갑시다. 그럼 따라오고 신규 사업 해봅시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따라오고 프로젝트 한번 해봅시다. 저도 들어갈게요. 따라오고 그렇게 돼요. 물론 어렵죠. 이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저조차도요. 이 시행하기 위해서 3년 동안이나 유예했습니다. 3년 동안이나. 내년에는 역전이 일어날 겁니다. 내년에 일어날 겁니다. 내년에 일어날 겁니다. 3번이나 했어요. 저도 조심스럽게 했어요. 그러나 포기할 수 없어요. 경영자의 인사권의 핵심은 승진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피드백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사랑하는 경영자 여러분. 우리가 채용을 실패하고 직원 한 명이 조용한 퇴사 상태로 있어버리면 거기에 대한 기회비용 3억이라는 겁니다. 3억이에요. 100인 이상 기업 기준이 3억이지만 언더백 기준 제 판단에는 적게 잡아도 8천만 원 이상 됩니다. 언더백 기업 기준으로도요. 수습평가할 때 제대로 만나서 피드백해주는 거, 마스터 코칭 해주는 거, 연봉 협상할 때 너무 붙이지 마시고 연봉 협상 전후에서 원오원 미팅 해주는 거, 승진할 때 혹은 탈락할 때 만나주는 거, 퇴직할 때 만나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경영자의 우선순위 과업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